안녕하세요. 2022년도 5급, 7급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프라임 세종 역량평가 학원의 이진우 강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어떻게 보면 홍보 영상이죠. 이걸 촬영하는 시점은 2022년 7월 20일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상황은 아마도 이번 주에 진행될 그 피셋 시험을 치르시고 나서 이 영상을 아마도 접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시험 면접 그리고 서류 전형 관련해서 강의를 한 지가 어느덧 1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지고요. 또 2022년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요, 작년에 또는 재작년에 민간 경력자 채용 관련해서 도전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이 제도를 알게 되어서 이번에 처음 도전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의 양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정보를 좀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더해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요, 서류 전형이라든지 면접 전형 관련해서 거의 정보가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되도록 좀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그 57급 민간 경력자 채용 관련해서는 가장 많은 분들을 실제로 접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저는 서류 전형과 그다음에 최종 과정이죠. 면접 전형에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통해서 계속 이렇게 대상자분들 접해 왔기 때문에 아마도 제일 많이 이제 민간 경력자 채용 관련해서 그 대상자분들 접한 사람으로서 조금 제가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아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지금 저도 이제 이력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하고 좀 많이 다르죠. 요즘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계속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류 전형 강의나 면접 특강 강의 때는 조금 홀쭉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체적인 이력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부분 제2의 인생으로서 지금 거의 대부분 응시하시는 분들께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 분들이 제일 많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이죠. 그래서 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업인으로서 공직자를 이제 꿈꾸시게 될 건데요. 저도 여러 직업을 이렇게 택하고 또 전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이제 번민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해서 제가 이제 서류 전형 말고 이제 면접 전형 관련해서도 대상자로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상자로서 이제 공무원 면접 관련해서 응시자입니다. 응시자 말하자면 대상자가 되어서 응시를 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최근에는 이렇게 기재한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기관의 평가위원으로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공기관 쪽에 평가를 하고 있고, 참고로 지난주에도 모 기관에 가서 이제 현직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승진 평가나 이런 쪽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로서 또는 이제 피평가자로서 또 평가자로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는 이제 큰 틀에서는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1차 시험은 소위 말해서 이제 피셋 시험이고요. 피셋 시험을 치르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도 이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홍보도 저희 학원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셋 시험을 이제 공직 적격성 시험인데요. 저도 요거를 당연히 치렀겠죠. 그래서 아마 좀
생소한 과목이실 건데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우리 그 5급하고 7급 관련해서 2022년 기준으로 5급 민간 경력자, 그 다음에 7급 민간 경력자 68명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7급은 150명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218명이 되겠죠. 그래서 예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대상자분들 뭐 응시자는 훨씬 많죠. 이게 최종 선발 인원입니다. 최종 선발 인원. 그러니까 최종 선발 인원 기준으로 해서 요게 이제 최종 합격자 기준인데요. 이제 뭐 경쟁률이 지금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요런 거 인원은 선생님들 거의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게 뭐 몇 명이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제 5급에서 본인의 선발단에 이제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512 나는 512 코드다, 509 코드다, 어디에 지원한다. 또 7급 지원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나는 의약품 안전관리 708 코드다. 708 쪽에 지원한다. 의약품 시험 분석 및 위해 평가 관련해서 706 코드 요쪽에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본인의 그 임용 예정 분야 및 그 임용 예정 기관 이쪽으로 해서 그 별도 붙임 파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응시를 하셨을 거고 그쪽 관련해서 당연히 주력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발 인원 자체가 해당 그 직무 관련해서 한 명입니다. 한 명. 그리고 많은 곳은 최대 뭐 15명. 예전에는 막 30명. 근로감독관 관련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뽑았을 때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기본적으로는 뭐 한 명에서 2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몇 개 기술 직렬은 조금 더 많이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세 치르시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 전형을 거치고 그다음에 서류 전형 끝나고 나서 이미 면접 시험을 거치는데요. 필세 치르고 나서 최종 합격자 대비 여기 말하자면 이제 218명 대비해서 10배수를 서류 전형 대상자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내야 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의 지원 코드에서 선발 인원이 2명이다 하면 20명이 서류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어떤 코드, 제가 그냥 코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어떤 코드에서는 조금 이제 20명이 선발이 안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상황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피셋이 좀 과락이 많다거나 아니 과락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선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시 인원 자체가 그 정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 관련해서 대부분 그러니까 피셋을 치르신 분들은 실은 대부분 이제 서류 전형에서 서류를 내시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응시율 자체가 조금은 일반 5급, 7급 공제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피셋 치르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아마도 서류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몰리는 응시 코드는 좀 따로 있는데요. 그쪽 제외하고는 거의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서류 전형 관련해서 대상자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서류 전형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의 예를 들어서 핵심적인 것으로 지원 동기라든지 또는 직무 수행 계획 관련해서 뭐 우리 이제 온라인상에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 지원 동기라든지 직무 수행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외 추가 서류 필요한 경우에 기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출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응시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응시 자격 관련해서 뭐 학위 부분이다, 경력 부분이다, 자격증 부분이다. 또 이렇게 했을 때 해당 그 응시 자격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서류들을 부가 즉 첨부하는 형태로 서류 전형에서 온라인 전형 과정에서 접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류 전형 관련해서는 이 피셋 치르고 나서 이제 서류 전형 접수 관련해서 기간은 조금
텀이 있습니다. 텀이 당연히 있는데요. 이제 지원 동기라든지 그다음에 직무 수행 계획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좀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또 작년에 썼던 분, 또 재작년에 썼던 분들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거기 조금은 좀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응시 코드 내에 직무 담당 업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수정되는 것도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서류 전형 관련해서도 강의도 하고 또 첨삭도 하면 실제로 보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 전 그래서 정말 급하게 이제 접수하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요. 제가 이제 민간경력자 면접 강의를 하면서 또 서류 전형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 비해서 그 이제 최종에 가는 이제 면접 대상자는 최종 선발 인원 대비해서 3배수인데요. 그 3배수에 들어가는 분들의 그 말하자면 서류 전형 자체로 봤을 때 격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예전보다는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는 제가 조금 좀 진솔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전에는 서류 전형 내용을 봤을 때는 이분이 좀 되겠다라는 예측을 하고 결과도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확실히 좀 차별화되는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경향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현장에서 많이 갈리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즉 서류 전형 상으로는 크게 이게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없고 현장에서 어떻게 본인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또 이제 현장에서의 면접 과목에서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도 저희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봤을 때도 이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조금 이분이 서류 전형상에서는 약간 더 낫다 생각했는데 차이가 나는구나. 말하자면 뒤집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해서 이제 이분은 경력이나 뭐 이런 거는 조금 약하지만 뭐 면접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보면 굉장히 탁월하셔가지고 이분은 분명히 되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런 분이 또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강의를 뭐 들으십사 이런 취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말 그대로 저도 너무 이렇게 직업을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주변에서 또 만류 제가 아까 이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바꿀 때마다 주변에서 얼마나 말렸겠습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말리는 과정에서 그거를 왜 바꿔야 되는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을 건데요. 지금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좀 비슷한 심정이라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조금은 먼저 길을 갔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에 있어서도 말 그대로 다르고 다르다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경력 뭐 예를 들어 학위 더하기 경력 그다음에 자격증 더하기 경력이라고 했을 때 그게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이 경력 가지고 될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한 나의 일체의 경험 및 역량이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쳤을 때요. 그것을 100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20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요즘은 이제 개인 브랜드 시대인데요. 개인의 그 가치를 어떤 식으로 잘 가다듬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느냐는 굉장히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 전형 과정에 있어서 본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뒤돌아보고 좀 중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비단 예를 들어서 이직을 위해서 이력서를 새로 갱신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서류 전형 부분은 작동을 합니다.
특히 우리 민간 경력자에서 뭐 지원 동기라든지 직무 수행 계획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화된 수치로서의 개인 역량도 있지만 더해서 이 정성적인 표현으로서 본인의 어떠한 보유 역량, 이를테면 의사소통 역량이라든지 갈등 조정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획 역량이라든지 분석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류 전형상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배수, 최종 선발 인원 대비해서 10배수에 대해서 서류 전형을 하면요. 별도의 서류 전형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위원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부적인,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위원도 있는데요. 즉, 현직 공무원과 그 외 뭐 교수님이라든지 다양한 분들에 의해서 그 위원회 구성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면접 시험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면접의 대상자가 되게 되는데 그럼 몇 배수냐면 이 최종 합격자 인원 대비해서 3배수가 이 면접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이제 중순 정도 되어서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피셋 치르는 경우 기간하고 7월 하순이잖아요. 그다음에 면접까지 기간이 조금 긴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공채, 5급 공채나 7급 공채하고 비교해서 우리 민간 경력자 채용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채용 과정이 좀 길어서 좀 지루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지루하다기보다는 조금 바쁘시니까 현업에 계셔서 바쁘시니까 좀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쪽은 보면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3배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1배수로 최종 합격 이렇게 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 전형하고 면접 관련해서 여기서 평가된 예를 들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1번부터 10번 분이 후보자입니다. 서류를 냈습니다. 선발된 사람이 2번, 5번, 7번입니다. 면접을 응시하고요. 최종적으로 럭키 세븐 7번 분이 됐다고 했을 때 2번, 5번, 7번 분이 실제로 서류 전형에서 나름대로 점수를 냈을 거 아니에요. 1번부터 10번 응시자에 대해서 했는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면접 시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순서로는 뭐 1번 1에서 10이니까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두 번째라고 했을 때 이 세 분을 응시 번호 순으로 발표를 하게 될 건데요. 요 결과 있잖아요. 요 결과 자체는 이 면접 시험에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도 이제 민경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 중앙부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에 있어서 그 식약처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 요원이라든지 뭐 여러 그거로 근무하시는 분 많고요. 또 5급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국세청이라든지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임기제로 해가지고 근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좀 특징적인 부서가 좀 있는 편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내부 사실상 뭐 내부 경쟁으로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좀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뭐 분석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또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선발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논리라든지 힘이 작동하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로 이제 공직 채용 관련해서는 다른 사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사기업에서도 당연히 그 무엇보다 이렇게 말 그대로 투명하게 채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그 민간경자 채용 관련해서도 정말로 투명하게 말 그대로 제출한 서류라든지 이런 거 근거해서 투명하게 채용한다고 제가 뭐
거기에 직접적인 관계자는 아니지만 옆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삼배수인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면접에서 뭐 들러리로 활동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현장에서 충분히 세 분을 보고 현장에서 면접 대상자로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당연히 될 수 있으니까 서류 전형을 일단 통과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후보자로서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최종 선발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혁처에서 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면접에 이르시면 최종 합격에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개념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피셋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 전형입니다. 직무 분야 등 선발 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격 요건 이거는 뭐 처음부터 아예 뭐 이렇게 바로 걸러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통과한 다음에 직무 적격성이라고 해서요. 직무 역량, 근무 경력, 그 다음에 직무 성과 등 관련된 것들이 이 해당 그 자격 관련해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다른 거 쓰겠습니다.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그러니까 구두로 아니고요, 서면으로 심사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서면으로 심사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점수를 매긴다는 뜻이고요. 순으로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이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3배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경우에는 2명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종 2명 선발을 하는데 5명을 대상자로 압축한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3배수 범위니까 최대 3배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더해서 여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서류 전형에서의 득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고득점자 순이란 말은 득점을 매긴다는 뜻이고요. 그 득점은 면접 전형에서는 반영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을 선발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애당초 서류 전형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접 위원들한테요.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로 하고 예를 들어서 1번분하고 2번분 1, 2, 3번 대상자인데요. 1번, 2번이 너무 헷갈린다. 이럴 때 그러면 그 전에 서류 전형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반영하는, 그러니까 체크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출하는 서류 관련해서 이제 제출 서류인데요. 우리 서류 전형 관련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제출을 직접 했는데요. 이제 서류 전형은 이제 등록합니다. 서류 전형. 등록을 하게 되고요. 등록 관련해서는 등록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보신 분들은 작년에 2021년도에 매뉴얼이 이미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따로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2022년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피세트 합격자 발표해가지고 서류 전형 대상자 발표할 시점 되면 조금 늦거든요.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 매뉴얼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을 내는지와 관련된 것인데 지원 동기하고 직무 수행 계획은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요게 45줄 이내라고 되어 있고요. 한글로 따지면 1900자 이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차피 요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초과가 되면 더 이상 이렇게 담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가 초과되어 있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작성하시고 나서
그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일에 문서 정보 보시면 한글이 몇 글자 이렇게 한글 파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 수 12포인트 그 다음에 간격 한 150%에서 160%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반 공백 또 그냥 애당초 한글 뭐에서 설정되어 있는 공백 기준으로 하면 2페이지가 조금 안 됩니다. 1.5페이지 정도면 아주 안정적으로 한글 1900자 이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무 경력 및 직무 성과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메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등록하는 그 온라인상 주소가 따로 부여되는데요. 온라인상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근무 경력 및 직무 성과 관련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근무를 했다 이런 거 자동적으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연도 택해 가지고 입력하고 이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로지 지원 동기하고 직무 수행 계획 관련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좀 창의적으로 이제 창작을 해서 좀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서 조금 이제 그 차이가 좀 추가 서류라고 해가지고요. 기타 실적이나 능력 관련해서는 별도로 추가 서류를 받습니다. 추가 서류.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학위를 가지고 학위 요건인데 약간 경력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내용을 쓸 게 있다. 그다음 내가 경력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학위 관련해서 또 추가로 할 거 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응시 요건 기본적으로 응시 요건 하나 택했을 거 아닙니까? 응시 자격 관련해서 그거 외에 나머지 추가 역량 또는 추가 요건 관련해서 좀 더 부각을 시키고 싶으시면 뭐 추가 서류 통해서 좀 자유롭게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이렇게 면접 과정을 한번 거쳐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서류도 조금 신경 써서 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지원 동기 관련해서 요거는 좀 넘어갔나요? 예. 지원 동기나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서류 작성 시 기본 유의사항부터 일단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직무 역량 서류 작성 관련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이제 지금 현직자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어떠한 직무 역량 있잖아요. 본인의 직무 역량을 어떤 식으로 부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렬별로 담당 예정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선발단이 502 코드입니다. 502 코드 보면 행정사무관인데 교육부의 교원소청 심사위원회 선발하는 겁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는 이 교육부의 소청심사위원회 선발하는 건 제가 실은 처음 봤습니다. 거의 보지 않아서 굉장히 흥미있고 재미난 자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본인의 지원한 코드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주요 업무가 있고 내가 수행할 주요 업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예정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정 업무. 예정되어 있는 업무. 그 다음에 이 예정 업무 관련해서 필요한 역량, 필요 역량.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내가 보유해야 할, 이 기보유하고 있는 그 필요 지식이 어떤 게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 번 읽으셔가지고 말 그대로 이게 이 주요 업무, 필요 역량, 필요 지식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총체입니다. 지원 서류 전형에서 지원 동기라든지 직무 수행 계획 그다음에 기타 서류 즉 추가 서류를 내는 데 있어서 10번을 반복해서 읽고 숙지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접을 연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취지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류 전형에서 서류 왜 내겠습니까? 이거
면접을 보려고 합니다. 면접 대상자 들어가려고요. 그럼 면접은 왜 봅니까? 최종 선발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최종 선발되기 위해서는 일단 면접을 직전에 면접을 봐야 되고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서류 전형에서 3배수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발된다 하더라도 면접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면접 전형에서 들어올 수 있는 예상 문제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요게 취지가 뭐냐면요. 내가 면접을 볼 때 나의 이력,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직무 성과라든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교원소통심사위원회에서 맨 마지막 주요 업무가 각종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그럼 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해서 지원자께서 어떠한 그거 계획한 업무 계획을 실제로 수립을 하고 시행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거 관련해서 다른 지원자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 처리하는 방식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실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비율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면접 전형에서 들어올 수 있는 예상 문제를 미리 정리하고 답변을 마련하는 것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작성하는 데 있어서 서류 전형에 있어서 작성하는 데서도 고려하고 작성해 놓고 나서도 면접에서는 이런 질문 들어오겠구나라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서류 전형 자체에서도 신경을 쓰고 서류 전형 제출하고 나서의 답변, 즉 현장에서 면접 전형 관련해서도 연계되어 있으니 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라든지 경력, 경험 기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형식에 있어서 이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등록제 바뀐 지 한 5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등록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한글 파일로 해가지고 한글 파일이나 뭐 워드 파일이죠. 일반 민간 기업은 워드로 쓰니까요. 요거를 이렇게 파일로 해가지고 등록하는 형태인데 지금 이제 기본 자기소개라든지 뭐 직무수행 계획 관련해서는 등록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이제 박스 처리된데 거기에다가 그냥 바로 집어넣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파일로 만들어서 등록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두괄식 작성이라든지 목차나 소제목의 필요성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1900자인데 보통 뭐 1800에서 1850자 뭐 요 정도까지 채워서 쓰시는 편인데요. 그러면 이게 목차가 없이 그냥 쭉 기자면요, 이게 현장에서 이제 이거를 서류를 이렇게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이 평가를 할 때요, 이게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상자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10배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3배, 10명 중에서 3명을 줄여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거 읽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힘듭니다. 실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상대방을 좀 배려한 표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두괄식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더해서 강약 조절이 필요한데요. 이 강약 조절 관련해서는 이제 등록을 하다 보니까 강약 조절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강약 조절 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옴표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또 줄표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양가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기타 서류 추가로 제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파일 형태로, 요거는 등록을 하지만 별도 파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금 강약 조절을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글이다 보니까 이제 워드라 보니까 이제 진한 글씨 처리라든지 밑줄 처리, 이렇게 따옴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요거는 별도로 뽑아낸 건데요. 이게 7급입니다. 7급에서 별도로 정리를 한 건데 15명 선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706 코드입니다. 706 코드로서 보건연구사 공중보건에서 의약품 시험 분석 및 위해 평가 관련해서 선발하는 분들인데요. 실은 뭐 이분들 아마 이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서 여기 응시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시각처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좀 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많이 접하는데요. 또 물론 외부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15명이라서 굉장히 많이 선발하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좀 치열하기도 합니다. 또 제가 일단 예를 든 거고요. 요거 관련해서 주요 업무가 있고 필요 역량이 있고 필요 지식이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 변경이 됐습니다. 2021년부터 해서 변경 이제 2022년이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2022년부터 변경이 돼서 이 공통 역량이 예전에는 뭐 공복 의식 해가지고 고객 지향 마인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말하자면 5급 공채나 7급 공채 일반적으로 신입 공무원 선발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하고 좀 차이가 있었어요.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맞췄습니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공통 역량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췄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공직 가치라고 합니다. 공직 가치. 공직 가치고 이 공직 가치 관련해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회사의 가치 같은 것도 있다시피 우리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 역량이고 마음가짐, 태도와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9가지입니다. 9가지. 그 다음에 필요 역량, 그 다음에 직렬별 역량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필요 역량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거 굉장히 뭐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데요. 일단 설명 차원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지식 관련해서는 본인이 보유해야 할 필요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주요 업무와 필요 역량, 필요 지식이고요. 특히나 올해 변경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있어서 예전 응시자분들 예전에 실제로 응시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시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소개 관련해서 지원 동기나 그 다음에 직무 수행 계획 관련해서 요 부분에 있어서 요 부분은 조금 수정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수정을 좀 많이 하실 필요 있으니까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담당 예정 업무 항목 관련해서 이렇게 총 아까 보셨던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주요 업무, 필요 역량, 필요 지식 관련해서 연계되는 서류 관련해서는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지원 동기 서류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관련된 지식, 경력 관련해서 또 학위나 자격증 관련해서 지식이 있을 건데요. 그 지식을 좀 보여주고 또 연관되는 역량, 예를 들어서 필요 역량 보면 분석력이나 소통, 긍정적 팔로워십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서류가 직무수행 계획인데요. 이 직무수행 계획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의 예정된 주요 업무 관련해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무 경력 및 직무 성과에서 이렇게 표현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에 포함되어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포함될 수 있는 세부 항목 관련해서는 직장 수행 업무 및 성과라든지 또 이제 개인의 가치관, 그다음에 업무 수행 성격 및 장점, 뭐 공직에서의 포부 그 외에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이제 서류 전형 강의나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직무 수행 계획이라는 그 등록 사항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 항목은 담당 예정 업무와의 연계, 그다음에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각오, 그다음에 입직하고 나서의 로드맵, 뭐 이런 것들이 좀 핵심 내용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무수행계획도 1900자라서 실제로 써보면 오히려 이 직무수행계획은요, 지원 동기하고 비교했을 때 분량을 조금 더 못 채우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좀 못 채우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어떻게 보면 직무수행계획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또 보고서 양식으로 쓰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꼭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가거나 이렇게 지원 동기하고 유사한 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고서 형식으로도 취해도 전혀 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면접 시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지금 면접 시험이라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우리 서류 전형에서 제출한 서류 있잖아요. 지원 동기라든지 직무 수행 계획 관련해서 상당 부분이 이제 면접 시험에서도 기초 자료로서 작동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5급, 7급 공채라기보다는 이제 신입 공무원 선발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면접관 분들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신상 정보들이 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의 블라인드가 아닙니다. 사실은 블라인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 서류를 가지고 민간에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일을 했는지, 그리고 공직에서 이 해당 민간에서의 역량이 공직에서 어떻게 잘 적용돼서 역량을 극대화할 것인지 이런 걸 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면접 시험입니다. 면접 시험 관련해서 요거는 지금 참고로 우리 당연히 5급, 7급 공통입니다. 공통인데요. 우선은 두 번째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접 시험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 시험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를테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가서 내가 서류 낸 게 있으니까 서류 낸 거 관련해서 검증하겠지. 지원 동기 관련해서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썼고 이게 직무성과라고 썼는데 그거 관련해서 검증하겠지. 또 직무수행 계획 관련해서 내가 예정되어 있는 업무가 이런 게 있는데 해당 업무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왔는지 물어보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실제로 맞고요. 그게 이번에 개별 면접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통이고 더해서 면접은 총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과목. 그래서 1번 과목, 2번 과목인데요. 2번 과목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2번 개별 면접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이제 기초 서류,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의 서류에 대한 검증이라기보다는 그거 관련된 질문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것만 질문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류 전형 과정에서 실은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좀 어느 정도 검증해서 면접 대상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것은 서류 전형 과정하고 차이가 없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검증을 해서 선발해서 면접을 보는데 다시 구술로 서류전형 내용만 검증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복 검증으로 당연히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진 않고요. 그건 말 그대로 일부고요. 일부. 별도로 체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별도로 두 개의 문제를 따로 줍니다. 현장에서. 즉 말하자면 이거는 사전에 이미 작성돼서 들어갔던 거고요. 제출됐던 거고 요거는 현장에서 두 개 문항을 줍니다. 두 개 문항을 줘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현장에서 수기예요. 수기. 손으로 쓰는 겁니다. 이건 사전에 이미 제출돼 있고 워드로 돼 있는 거잖아요. 워드로 이렇게 제출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손으로 쓰는 거 좀 쉽진 않아요. 그 두 개 문항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 요것도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개 문항에 대해서 있다라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재 내용이라든지 공직권 관련 사항을 인터뷰하는 그런 유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별 면접이라고 합니다. 더해서 추가적으로 공직 가치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민간 경력자 질문이 이겁니다. 공직 가치 중에서 투명성이라는 공직 가치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건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공직자에게 특히 필요한 공직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도로 조금 학습을 해놓고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공직자로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직자가 될 분들로서는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나머지 과목이 개인 발표입니다. 개인 발표고요. 이 개인 발표고요. 이게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사기업에서 보면 뭐 프레젠테이션 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건데요. 개인 발표라고 해서 PT라고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보고서 작성하고 작성한 보고서 발표하고 인터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사회 이슈 또는 공무원의 공직 가치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작성한 후 작성 내용에 대해서 발표 및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라서 작성하고 발표하고 인터뷰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몇 페이지짜리냐? 원 페이지.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그래서 원 페이지 보고서 작성이고요. 제가 특히나 이 개인 발표 관련해서는 제 보고서 작성 강의는 제가 지금 현직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또 이제 공공기관, 뭐 에너지 공기업이든 뭐 어떤 또 다른 분야 공기업이든 금융공기업이든 각종 공공기관 또 지자체 단위로 계속 보고서 작성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계속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면접 강의 있잖아요. 우리 민간 경력자 강의 들어보시면 뭐 보고서 작성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보고서를 한 페이지로 어떻게 잘 요약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뭐 주제가 작년에 우리 민경 같은 경우에는 농촌 빈집 관련한 대책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화재 관련해서 화재 예방 대책 뭐 이런 것들, 재난 생활 안전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 외에 뭐 산업 관련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 개인 발표 주제는 본인의 지원 분야하고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의약품 시험 부정 및 위해 평가 이거에서 그러면 보건 분야에서 나오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내가 공업 쪽이다 그쪽으로 나오냐 전혀 아니고요. 기상 쪽에 이번에 기상청도 7급에서 많이 선발하는데 하냐 전혀 아닙니다. 노무관리 쪽이다 전혀 아닙니다. 그냥 그날에 뭐 이제 전혀 좀 생소한 주제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당연히요. 그래서 이렇고요. 그다음에 면접 방식 관련해서는 면접 대상자 1인과 다수의 면접관이 참석하는 1대 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원한 데가 최종 한 명인데 내가 3명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1번, 2번, 3번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1번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분하고 3번 분하고 같이 보느냐? 아닙니다. 그냥 따로 봅니다. 따로 보고 혼자씩 한 명씩 들어가고 대신에 면접관분들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5급 같은 경우에는 5명, 7급 같은 경우에는 4명인데요. 참고로 이 인원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5명이 있던 해도 있었고 6명이 있었던 해도 있고요. 4명이 있었던 해도 있고 5명이 있었던 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조금 더 적은 해도 있었어요. 즉 말하자면 여기는 3명에서 맥시멈 5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최소 4명에서 맥시멈 6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급이 인원이 조금 더 많고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면접관 구성 관련해서는 서류전형위원회 구성하고 좀 유사한데요. 기본적으로는 현직자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기본 축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민간의 헤드헌터 분들 들어오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개인 발표 관련해서는 이제 요거는 이제 이제 면접 시험 관련해서 아마 조금 궁금하실 건데요. 요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과목인 개인 발표 과목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지를 주고 한 4장 정도 되는 4장 정도 되는 문제지를 주고 그거 기반으로 해서 답안지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보면서 작성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그래서 약식 보고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민간 같은 경우에는 뭐 땡땡 분야 뭐 산업 뭐 매출 극대화 방안 뭐 이런 건데요. 이거는 이제 정부 보고서, 공공 보고서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개선 대책 관련해서 조금 작성에 있어서 다른 이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 효과. 그래서 이제 해당 보고서 목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공익적인 요소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개선 대책이나 이런 것도 조금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표하고 인터뷰하는 시간인데요. 요거는 15분입니다. 그래서 작성 시간은 30분. 그다음에 인터뷰하는 시간은 15분이고요. 요거는 직급 불문합니다. 5, 7급 불문. 동일합니다. 그래서 작성 용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21줄입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처음에는 이거 연습하시다 보면요. 처음에는 작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왜냐하면 30분 동안 쓸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처음에는 한 2시간씩 걸립니다. 뭐 길게 쓰시는 분은 한 3시간씩 걸리고 이런데요. 조금씩 쓰시면서 연습하면서 줄여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면접까지 이걸 한 보통 몇 번 정도 작성하느냐.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적게 연습하시는 분은 한 5번, 많이 연습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15번에서 한 20번까지, 20번 정도까지 작성하시는 분들 보았습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게 민경 채용 관련해서는 스터디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실은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혼자 준비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면접 관련해서요. 다만 이제 본인이 자문자답 연습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뭐 녹화를 해서 주변의 지인분이나 가족분한테 보여줘서 내가 조금 말을 하거나 이런 시선 처리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해서 제가 마스크를 한번 써볼게요. 예, 예. 보시면 제가 진회색 마스크인데요. 마스크 보시면 이게 잘 제가 입 모양이 전혀 보이지 않으시죠? 입 모양이 이걸 보겠습니다. 입 모양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작을 조금 더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시선 처리나 고개 끄덕임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달력을 높이는 그런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이크에 송출되는 내용 얘기 자체도 조금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흐리게 들리고 약하게 들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면접 관련해서 2022년도도 설마 제가 참고로 2020년에 강의할 때 그때 강의할 때 코로나19가 아마 2020년 1월부터 뭐 얘기가 나와가지고 한참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에 떨 때인데요. 그때 민경 강의를 하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면접을 다 마스크 쓰게 하는데 뭐 내년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 2021년도에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의하면서 내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지금 또 다시 재증가 추세입니다. 지금 2022년 7월 20일인데요. 그래서 우리 민경 면접도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마스크를 쓰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서 조금 이렇게 마스크 쓰고 말하는 연습이라든지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하거나 그다음에 동작을 조금 더 하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면접 과제 관련해서는 요거는 이제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전형의 서류 말고 별도로 문제가 두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요. 개인의 경험 관련해서 한 문항, 그다음에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한 문항. 공직 가치는 있는데 요즘에는 상황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은 경험을 기재하시오. 본인이 직장 생활에서 아니면 조직 생활에서 갈등을 해결한 경험을 기재하시오. 그래서 기존의 제출 서류와 별개로 면접 당일에 작성하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상황 관련해서도 당신은 주무관이다, 당신은 사무관이다,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상급자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은 뭐 땡땡 부처의 직원이다. 요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A 민원 집단에서 뭐뭐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겁니다. 즉 상황에 대해서 개인의 경험 관련한 거, 그다음에 공직자로서 맞닥뜨릴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고요. 20분 동안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35분 내외, 그 다음에 10분 내외인데요. 요게 참고로 35분에서 40분이고요. 요게 10분에서 15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40분, 그 다음에 여기 55분, 요렇게. 그러니까 시간은 매해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 면접은 또 11월이에요. 지금 촬영 일자 기준으로 11월이라서 그때는 또 코로나의 그 증감 추세에 따라서 시간이 줄거나 좀 더 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다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축을 뭐 요 정도로 보겠구나, 또 요 정도로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시간입니다. 최종 시간. 이 최종 시간이 뭐냐면 그 개인 발표하고 다 합친 시간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이라서요. 실은 그 면접 대상자분들 A, B, C 세 명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분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실제로 서류 전형, 면접 전형 관련해서 저희 학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직렬 같은 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명을 뽑는데 6명 선발된데, 뭐 1명 뽑는데 3명 선발된 곳, 뭐 요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3명 다 강의를 시뮬레이션 신청한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좀 신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세 분 다는 뭐 이렇게 신청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보면 저희가 저 말고도 다른 강사님들께서 이분이 제일 잘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3명이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됩니다. 근데 그분이 서류 자체는 다른 분하고 두 분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뭐 그러니까 탁월하게 좋냐 그러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세 분이 좀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면접에 있어서 좀 이 특장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전달 능력이 소통 능력이나 전달 능력 이게 서류에서 보이지 않는 즉 그 이제 글로는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 말하자면 말하는 과정,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렸던 개별 면접 관련해서는 2개 문항이고 한 문항당 12줄씩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은 자료 없이 수기 작성 내용을 모두 평가한다. 그다음 발표는 작성 내용에 대한 발표, 개인 발표는 별도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개별 면접 2개 문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험과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문항인데 별도로 이렇게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맨 마지막에 인터뷰는 면접관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개인 발표는 하고 개별 면접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체적인 과정, 면접 과정 관련해서는 이제 현장에서
개별 면접 과제 전부 모인 상태에서 개별 면접 과제를 작성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발표를 작성을 하고, 즉 작성을 먼저 합니다. 현장에서. 그 다음에 발표 및 인터뷰를, 그러니까 요게 면접실에 연속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개인 발표 인터뷰를 먼저 하고, 순서 관계는 개인 발표 인터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면접 인터뷰를 뒤에 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관련해서는 다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규 강의 관련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강의를 또 이거 요 정도면 충분하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 이거는 내가 좀 설명을 조금 더 들어야겠다 이런 분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규 강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많은 분들께서 이 정규 강의 관련해서 문의를 참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예전에는 민망하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로 이게 도움이 되는 분들은 정말로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온라인 강의 관련해서 제가 5급, 7급 공통으로 해서 별도 현재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특강 관련해서 서류 전형 특강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촬영 중이고요. 피셋 시험이 23일에 있는데요. 25일 월요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회차는 5시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예정 업무, 그다음에 필요한 역량, 특히 역량 이번에 바뀌었어요. 2022년에 바뀌어서 요거 많이 반영해서 찍을 것입니다. 찍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 지식 요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 동기라든지, 그다음에 직무 수행 계획, 기타 추가 서류 쓸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교재라기보다는 강의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비용은 이렇습니다. 아마 딱 5시간이니까 하루 집중하시면, 보통은 하루에 다 듣는 것보다는 보통은 한 이틀에 나눠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시면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는 분들이 모두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 신청을 하신 분들은 듣고 나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작성하면서 요거 읽으면서 그게 아니라 처음에 뼈대를 확실히 설계를 하셔야지 이게 전체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특히 2022년도에는요, 딱 보면서 제가 응시하고 싶었던 직렬이 따로 있었습니다. 5 몇 코드가 있었는데요. 보면서 내가 이 필요 지식하고 필요 역량하고 주요 예정 업무 보면서 내가 이 경력에 이렇게 살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상상을 해봤는데요. 그런 거 전부 다 반영해서 조금 이렇게 충실한 서류 전형에서 제출할 서류가 될 수 있도록 강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이론 특강 요건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공개되는데요. 응시 후에 공개되는데, 요거는 12시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요것도 지금 절반가량 이미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 교재를 통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비용은 작년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비용이 좀 부담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보셨던 분들은 뭐 보시고 나서 대부분 또 반응이 좋으니까 제가 12년 동안 계속 민경이나 5급, 7급 공채에서 제일 많이 강의 들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좀 업그레이드 돼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 관련해서는 면접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요거는 직접 오시는 것이고요. 직급별로 별도고요. 그 다음에 3회차로 해서 저 말고 다른 강사님들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예상 문제 통해서, 참고로 작년에 우리 민경에서 했던 문제들이 그 해에 출제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실전 예상 문제가 올해 2022년도 그 7급 지역인재
문제 요거 출제했던 거 요거 적중했습니다. 주제 그 노인 돌봄 정책 관련해서 개선 방안 쪽에서 그대로 나와가지고 뭐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고맙다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뭐 이렇게 예상 문제 관련해서는 아마 제가 뭐 우리 민경 말고도 다른 뭐 다양한 직급에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흐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이나 기타 문의 관련해서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이트는 프라임 에듀니에이션이라고 해서 프라임 법학원 하시면 뭐 다음이든 네이버든 구글이든 거기서 이제 홈페이지 뜨니까 거기서 면접 역량평가 사이트 배너 클릭하셔가지고 거기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제 최종 합격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어떻게 보면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로 과감하게 결단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단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결과도 희망하는 대로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